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특별 생방송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서 국민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건데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오늘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성승환 기자, 기자이기 이전에 국민이잖아요. 네.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기회가 돼서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면 그 5년 가까이 이제 임기를 해오면서 문 대통령이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연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좀 약간의 당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소회 같은 걸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 국민과의 대화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제 마지막 대화가 될 텐데 먼저 오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100분간 진행이 되고요. 근데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되고 정해진 각본이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이 진행이 되고 타운홀 미팅 방식, 그러니까 공개 회의 방식이죠. 진행이 되고요. 국민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갖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역 그리고 민생 경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질의응답을 주고받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시점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이 된 지 3주 정도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간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져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300여 명의 국민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300여 명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분들이 200명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기관이 성별, 그리고 지역, 그리고 연령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백신 접종 완료자 당연히 다 맞으신 분들로. 네, 완료자 분들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100여 명의 분들은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국민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여러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질문이 꼭 굳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에게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장관이 대답을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2년 전에는 그 현장에 있는 국민이 17분이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을 통해서 질문 3개 그렇게 해서 총 20개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2년 전 대화 보니까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쇄도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관들도 있기 때문에 질문들이 좀 많아서 100분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조금은 넘겼어요. 100분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117분간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무리 좀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다소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 주제에 이제 제약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방역과 민생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외에 돌발 질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질문 주제가 크게 주어졌어요. 방역, 민생 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과제 이렇게 되는데 방역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죠. 어떤 질문들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가장 크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3주가 되면서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과연 이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가는 것이 우리 보건 의료 능력상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면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컨트롤 하에 있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될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구체적인 좀 대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중환자 병상이 좀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백신 추가 접종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늘상 얘기했던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접종 완료율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수차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추가 접종과 함께 또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백신 패스 문제거든요. 네. 백신 패스를 갖고 뭐 갑론을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느냐. 백신 패스를 확대해가는 것이 결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예상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각 부처 장관도 참석을 하고 또 네. 정은경 청장도 참석을 하기 네. 때문에 뭐 방역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들에게 질문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경제 관련해서요. 질문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국민 경제에 타격이 정말 심했고 또 사실 부동산은 임기 내내 좀 큰 숙제였잖아요. 어떤 질문들 나올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좀 주요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특히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 그 포용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포용을 통해서 위기가 양극화를 더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상 밝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언급이 있을 것 같고 재난지원금 질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딱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는 답변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관련된 메시지를 낸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각 언론사들이 이제 해석 기사들을 좀 쓸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2년 전 대국민 대화 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강한 자신감을 보였었거든요. 과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느냐 아니느냐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게 있으실 거고 그것이 이번 질문에도 또 반영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넘어간다면은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전선언 추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임기가 이제 뭐 5개월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진전을 해 나갈 구상이냐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폭넓은 주제들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철회한 재난지원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꺼낸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원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게 가장 큰 기자들은 관심사입니다. 기자들은 어쨌든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들과 관련돼서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 것이냐를 과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은 문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메시지의 나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추해보는 메시지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월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정부와 또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예.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고 요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해서 조금은 조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좀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한 명이 당시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 정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속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균형 감각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도 조금은 관련된 정도의 메시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접적인 거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수석도 선거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예, 예. 그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질문을 받으면 피하지 않고 잘 답변을 하는 스타일이다, 스타일상.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가 각본이 없고 시나리오가 없고 뭐 또 주제는 정해줬지만 예. 뭐 짜여져서 이런 질문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만약에 대선 후보와 직결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언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뭐 언급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2년 만인 건데 2년 전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일단은 조금은 비슷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열기가 뜨겁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년 전에 약간 이런 평가들도 있었어요. 일부 언론에서 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냐 예. 이런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뭐 부문을 정해놓습니다. 뭐 외교, 안보, 그다음에 뭐 경제, 사회 뭐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데도 결국에 한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앞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질문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사회 부분에서 질문 기회를 얻었는데 외교안보가 질문이 하고 싶으면 그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연출될 수도 있다. 오늘 각본이 네.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전을 생각해 보면 첫 질문자가 그 민식이 어머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때 지목을 직접 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다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또 기억이 나고요.